EBS 수능 특강 인문 3번 지문입니다. 네. 1, 2번에 비해서는 조금 난데, 아직도 조금 부족해요. 지금 현재 수능에 나오는 인문 수준으로 내려면 아직 이걸로는 한참 부족해요. 한참. 알겠죠? 그렇지만 기본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문이 어려웠다면 이 지문에 쓰여지는 이 단어들이 너무 어렵다라고 느껴지신 걸 거고요. 어휘력의 부족이지 구조를 보거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첫 문단에서 19세기 실학자 최한기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죠? 하늘로부터, 자, 거기 한 문장, 두 번째 문장, 건너뛰고 세 번째 문장. 이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는 성리학의, 전통 성리학의 본유관념을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전통 성리학에서 물론 중국 유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독특한 발상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본유관념이다. 그 본유관념과 지금 같은 말로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본성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본성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한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비판을 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단어들을 볼 때도 여러분이 바로바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종래의 성리학 이기론과 심성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이해는 인간 도덕 근거에 대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정의를 내림으로써 인간 내면의 심을 탐구한다. 그러면 도덕적 근거, 형이상학적 정의,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네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 이러한 이학과 심학에 대한, 그죠? 이학과 심학에 대한 최한기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비판의 초점은 만물 내재 관념의 부정이다. 그러면 최한기가 만물 내재 관념 자체를 부정했다는 거니까 만물 내재 관념 또한 누구겠습니까? 전통 성리학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어휘력이야. 선업론, 경험하기 이전이니까 얘는 네모야. 얘는 뭐 하나를 추구해? 경험을 통한 인식을 추구하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관심을 어디에다 뒀다? 얘는 인간의 내부에 뒀지만 최한기는 외부에 두었다. 이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글이 어렵게 쓰여있다 하더라도 이 관계가 잡혔기 때문에 관계에 의해서 그 정보들이 탁탁탁탁 정비가 돼야 돼. 알겠니? 요거 그냥 지나간다.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최한기의 인식론을 살펴보면 인식을 주관한 신기와 인식 자료라 할 수 있는 인식의 대상으로서의 자연, 그리고 신기와 인식 대상을 이어준 매개 역할은 재규, 재촉의 이 인식의 세 요소로 구성을 하고 있다. 신기란 모든 존재의 근원인 기로서 만물에 부여되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뭐가? 신기가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재규, 재촉이 바로 그거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을 좀 어렵게 썼어요. 근데 인식의 주체, 인식의 대상, 그 다음에 인식의 도구. 이 인식의 도구를 다른 말로 이걸 감각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수능 지문에서도 한번 디스를 한 적이 있지만 글이란 것은 쉽게 써야 합니다. 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어떠한 차원에 똑같다. 이렇게 내가 예상하는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려고 노력하는 게 글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좀 잘못된 글인 겁니다. 여러분들 오버슈팅 이론 제가 설명을 하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것도 다 알아듣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맥락을 이해를 못한 거지만, 맥락을 이해 못하는 건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거는 억지로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런 걸 정말 싫어해. 아유, 짜증나. 또 짜증나기 시작했다. 어찌됐건 여기선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주체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 그럼 주체가 대상을 인식할 때 뭘 쓰겠어요? 인식의 도구 이거 쓰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단이지 참. 그 다음에 그렇게 얻어진 결과물을 누적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얻어진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뭐 하는 것? 유행지리에 증험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번째 문단에서 보겠습니다.
최한계는 인식의 대상이 감각기관을 통해 경험적으로 수용되면서 인식 주체인 신기에 습염되는 현상을 첫 번째 단계인 경험의 범주에 넣어서 형질지통이라 하였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감각기관을 통해가 뭐예요? 재규재촉을 통해. 그래서 경험적으로 수용하는 게 뭐야? 오케이. 이 수용하는 것 자체가 뭐다? 형질지통이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신기에 물든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한 판단을 드러낸 두 번째 단계가 뭐다? 추측지통이다. 자, 추측지통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한계 인식론에서 경험은 순수한 자기 경험의 집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험이 뭐냐? 자기 경험도 있는데, 즉 이것은 이거니까 여기다 써도 되겠지. 자기 경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옛사람들의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 그러니까 옛사람의 경험까지, 옛사람의 경험, 보통 이런 건 책을 통해서 오겠죠. 옛사람의 경험까지, 그것도 역시 뭘 통해서 얻은 거라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 시대의 경험을 관련해서 뭐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형성하는 것이 뭐가 가능하다? 뭐가 가능하다? 그치? 뭐야? 인식의 진보가 가능하다. 내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전의 것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전보가 아니고 진보죠. 인식의 진보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자기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뭐가 여전히 남아있다? 주관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2번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이치를 뭐라고 하느냐? 추측지리다. 됐니? 그런데 이것은 어떤 속성이 있다?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행지리, 즉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객관적 속성을 지닌 자연의 원리에다가 뭐 해봐야 된다? 직접 실험을 하고 적용을 해봤을 때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아야 한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부분을 읽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장, 한 문장 그 앞에 증언의 방법은 추측의 과정을 역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니네, 세 번째 문장이었구나. 즉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된 자료들을 가지고 추측이 이루어졌듯이 증언은 추측의 결과를 외부 사물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알 것을, 내가 아까 여기서 뭐였어? 자연을 통해서 인식한 건데 여기서 뭐야? 내가 인식한 것을 자연에 적용한다. 됐죠? 그래서 나의 추측이 옳았는지 확인한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증험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제가 이것도 지문이 조금 짜증이 나는 게 오늘 무슨 앵그리버드 새끼처럼 하루 종일 제가 화만 냈는데 이 지문도 왜 짜증이 나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지문 본 적 없어요? 2011학년도 수능에서 봤죠? 2011학년 수능도에서 거기에서 봤잖아. 조선 성리학자 홍대용, 그 다음에 최한기 했어 안 했어? 그런 지문 봤잖아, 그치? 기억나죠? 그때 그 배경지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알겠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수능 기출을 풀고 왔다는 전제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게 낼 지문입니까? 아유 진짜 공부 좀 합시다. 교수님들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아주 짜증나 죽겠네 그냥. 네, 오늘 앵그리버드 새끼처럼 화만 냈지만 여기에선 처음부터 끝까지 이 대립을 끝까지 물고 쥐어서 이해하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이 과정을 충분히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느냐. 그거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됐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형질지통이 뭐였지? 인식의 주체가 자연을 인식하는 것 자체였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좋고요. 그걸 바탕으로 추측지통을 했으니까 바탕이 된다. 역시 맞는 표현이죠. 적절합니다. 그 과정을 이해했으면 쉽습니다.
추측 지리는 추측 지통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다. 그렇고요. 그것은 증언의 대상이 된다. 역시 맞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했다면 쉬운 문제입니다. 본유관념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 본성이 갖추어져 있다. 천문난에서 있었습니다. 최한기는 본성을 자각하고 인성을 도야하는데 인식의 목적을 두었다. 이치를 하고 본성을 자각했다는 건 본성이 존재한다는 건데 본성 자체를 비판한 것이 최한기이므로 부정입니다. 자, 종래의 성리학의 토대를 둔 이기론과 심성론은 형 이상학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근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가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것은 형 이상학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형 이상학 이런 단어들 찾으세요. 형체 이상이니까 형체를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기 요것도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요. 2008학년도 9월 평가원에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갖다 베껴 오셨습니다. 진짜 뒤질래? 진짜 이번 수능 특강 씨 왜 이러십니까 진짜로? 예. 아우 진짜 이렇게 하지 양심도 없어요. 하여튼 예? 아유 정말. 자 1번 갑니다. 포도를 인식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 포도를 지금 인식했고요. 색깔과 모양이 다른 대상을 포도라고 판단했다면 추측 지통이 이루어진 결과다. 추측 지통이라는 것은 뭐다? 그쵸? 인식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쌓여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고 주관적 판단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주관적 차원이죠. 자신의 감각적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대의 관념과 경험을 계승한다면 포도에 대한 인식의 진보가 가능하다.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도를 인식했다면 인식 주체인 신기에 의해 인식의 대상인 포도가 경험적으로 수용되고 습염되는 과정이다. 네, 거기에서 쓰였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란 것을 엮어낼 수 있었을 때, 즉 하나, 둘, 셋,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과 네다섯 번째 문단이 같은 맥락이란 걸 엮어냈을 때만 풀 수 있습니다. 자, 포도의 형태, 색깔, 크기 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눈과 같은 재규 재촉이 인식의 대상인 포도와 신기를 이어준다. 네,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씨 없는 포도의 존재를 생각한 후 씨 없는 포도를 먹어봄으로써 그 생각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도를 먹어본 경험은 유행 지리에 해당한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문제가 이 선지가 왜 안 되냐? 씨 없는 포도의 존재를 생각한 후 씨 없는 포도를 먹었어요. 그 생각을 입증하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이게 뭐가 잘못됐냐? 여기는 경험을 하고 나서 생각이 형성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는 생각을 하고 나서 경험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뭐냐면 인과관계가 틀린 거야. 알겠니? 그래서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유행지리는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선지는 잘 냈다. 자, 보기의 양명학입니다. 인간이 선천적으로 알매 능력인 양지를 마음에 갖추고 있어서 참된 알은 외부 세계의 대상으로부터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네. 이 양명학 나왔던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보기에 2013 수능이었고 다른 거였는데 어찌됐건 이 양명학은 뭐냐면 지금 선천성을 긍정하고 있어요. 그럼 선천성을 긍정한다는 것은 섬험적인 속성이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휘력이다. 알겠니? 어휘력이야. 알겠어. 그렇게 다 퉁치는 거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 맞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그렇네요. 그죠? 왜냐면 제가 과학기술 할 때는 저도 잘 모르니까 되게 찌질이 새끼처럼 풀었는데 그죠? 제 영역인 철학 영역으로 오니까 날뛰네요. 아주 미안합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좋아요. 자, 어찌됐건 네,
마음 밖에 물이 없고 마음 밖에 이가 없다는 말은 모든 존재와 이치를 마음 안으로 끌어들인 양명학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양명학에서는 마음의 이치를 자각하고 실천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됐나요? 오케이, 그럼 줘보세요. 1번. 그러니까 얘는 마음 밖에 이가 없대요. 그러면 얘는 마음 밖에 이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오케이. 공부해야 할 최한기에서 공부해야 할 대상을 내부로 끌어들인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려는 그릇된 시도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은 최한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참 여기에서 중요한 건데 얘가 비판이거든. 비판. 이 문제가 좋았어. 요거 까먹으면 내가 이걸 까먹었다. 요걸 가르쳐야 되는데 비판이라는 것은 얘들아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비판을 했을 때 비판을 한 A의 입장이 유리해지고 비판을 당하는 B 입장이 불리해지면 돼. 근데 방금은 A도 B도 전부 다 불리해지는 발언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음의 이치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바를 실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이치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그건 좋아요. 근데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고 한다 해서 실천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 누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명학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유리해지는 것이므로 틀렸습니다. 선천적인 알매 능력을 통해 자신의 마음뿐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마음의 이치를 비로소 깨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선천적 알매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마음의 이치를 비로소 깨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적 알매 능력을 긍정한다는 거죠. 최한기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마음 안으로 모든 존재와 이치를 끌어들여 마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최한기한테 불리한 입장이므로 부적절합니다. 경험을 통하지 않은 인식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알매 획득은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경험을 통하지 않은 인식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최한기는 그렇게 생각하죠. 참된 알매 획득은 외부 세계에서,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온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최한기한테 유리하고 양명학한테 불리한 거죠.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는 문맥적 의미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문맥적 의미라고 하면 일단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서술어의 문맥을 물을 때는 주어의 속성과 목적어의 속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자, 기억에서 내리다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내리는 것은 뭐가 내리는 거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네요. 근데 여기선 배에서 내리는 거니까 지금 틀리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선 돌리는데 뭘 돌리냐면 인간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외부로. 싸웠던 일을 없었던 걸로 돌리는 건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죠. 그저 일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대상과 신기를 이어준다. 개회사에 이어, 이거는 이제 식순 순서가 이어진다는 거고 두 개가 연결된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에 식순에 따라, 이게 따라해서 뭐냐면 리을에 따라는 그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이고 그 다음에 식순에 따라 정해진 바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우리 영화 동아리는 다른 학교 동아리와 오랜 교류를 가졌다. 자, 인식의 자료들을 가지고 추측을 했다. 교류를 가졌다. 역시 싸지네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